당신의 삶은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깔끔하게 정리하던 방이 어느새 엉망이 되어가고 있진 않나요? 매일 하던 루틴이 사라지고 내일부터 해야지가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보다 대충 때우거나 아예 굶어버리는 날이 많아지진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것을 일상의 퇴폐라고 부릅니다. 이런 변화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신과 의사들이 경고하는 일상이 퇴폐해지는 3가지 증거를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철학적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부터 실제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1점 점점 방이 지저분해지고 있다. 삶의 무질서가 시작될 때 하루 이틀 치우지 않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방 안이 엉망이 되어 있다. 책상이 뒤죽박죽이고 침대에는 옷이 쌓여 있고 바닥에는 컵과 쓰레기가 굴러다닌다. 아, 치워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방이 지저분할수록 더 치우기 싫어진다. 사실 방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단순한 청소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은 이것을 내면의 상태가 외부 환경에 그대로 반영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방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당신의 삶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1. 심리학적 분석. 환경 심리학과 인지 과부하. 심리학에서는 환경 심리학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학문에 따르면 우리의 주변 환경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 하버드대 연구.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지저분한 환경에 있을 때 스트레스 수치는 상승하고 집중력은 급격히 저하된다. 반대로 깨끗한 공간에서는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인지 과부하 때문이다. 뇌는 시각적으로 많은 정보가 쌓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방이 어지러울수록 뇌가 불필요한 정보를 계속 처리하면서 피로해진다. 즉, 방이 지저분하면 우리는 더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집중력도 떨어진다. 이 철학적 분석 스토아 철학과 외부 질서의 중요성. 고대 철학자들은 이미 이 문제를 간파하고 있었다.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질서가 곧 내면의 질서를 만든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맑은 정신을 기대할 수 없다. 스토아 철학에서 질서는 단순한 깔끔함이 아니라 삶을 조율하는 원칙을 의미했다. 즉, 방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단순한 미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3. 사회학적 분석. 깨진 유리창 이론. 작은 혼돈이 더 큰 혼돈을 만든다. 사회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점점 더 큰 무질서로 이어진다. 뉴욕의 사례. 뉴욕 경찰은 1990년대 초반 지하철의 낙서와 경미한 범죄부터 집중 단속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강력 범죄율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즉, 작은 혼돈을 바로잡으면 더 큰 혼돈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이 정도 어지러워도 괜찮겠지 하다가 점점 더 무너져서 결국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방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삶의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4. 의학적 분석. 우울증과 실행기능 장애. 정신과 의사들은 방이 어지러워지는 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우울증이나 번아웃이 진행될 때 사람들은 실행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실행 기능은 계획력, 의사결정력,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기능인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작은 일도 귀찮아지고 정리정돈을 할 에너지가 사라진다. 즉, 방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해결책. 작은 질서를 되찾는 방법. 1. 2분의 법칙을 활용하라.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해버려라. 옷 개기, 쓰레기 버리기, 책상 정리. 2. 환경이 곧 나라는 철학을 가지라. 방을 정리하는 것은
곧 내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져라. 작은 공간부터 정리해라. 심리적 보상 효과 활용. 책상 한 칸, 침대 위, 옷걸이 하나부터 정리하라.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진다. 방이 어지러워지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다. 이것은 심리적, 철학적, 사회적, 의학적 문제와 깊이 연결된 신호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공간을 둘러보라.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루틴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있다. 삶의 자동항로가 꺼질 때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던 내가 어느새 늦잠을 자고 있다. 일정한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던 내가 이제는 하루를 대충 흘려보낸다. 나도 모르게 내일부터 제대로 하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게으름일까? 아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루틴이 무너진다는 것은 삶의 자동항로가 꺼진 신호라고 말한다. 즉, 우리는 서서히 나쁜 패턴으로 재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신경과학적 분석. 루틴이 깨지면 뇌가 무너진다. 우리의 뇌에는 바젤 갱웨이라는 영역이 있다. 이곳은 반복적인 행동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모든 동작이 낯설고 어렵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아무 생각 없이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바로 루틴이 뇌에 저장되는 원리다. 그런데 루틴이 깨지면 바젤 갱웨이가 기존의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때 새로운 패턴이 긍정적인 루틴이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비효율적인 루틴으로 굳어진다. 즉, 루틴이 깨지는 순간부터 뇌는 무기력한 삶으로 재설정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원래의 루틴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진다. 이 심리학적 분석,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붕괴된다. 심리학적으로 루틴은 도파민 보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운동 후 도파민이 분비되어 더 하고 싶어진다. 아침 루틴을 지키면 성취감이 생기면서 다른 일들도 더 잘하게 된다. 하지만 루틴이 깨지면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무너져 무기력한 행동이 더 강화된다.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운동을 빼먹으면 몸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아침에 늦잠을 자면 다음 날도 늦잠을 자고 싶어지고 SNS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끊기가 더 어려워진다. 즉, 루틴이 깨진다는 것은 내가 게으른 나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행동경제학적 분석, 관성의 법칙, 좋은 루틴 vs 나쁜 루틴.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 한다. 우리의 루틴도 마찬가지다. 좋은 루틴이 유지되면 더 나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면 더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루틴이 시작되면 더 안 좋은 행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운동을 하루 빼먹으면 식사를 대충 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국 더 무기력한 행동이 반복된다. 즉, 루틴이 깨지면 우리의 삶은 나쁜 루틴의 관성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철학적 분석, 니체의 영혼회귀. 루틴이 곧 당신의 인생이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를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니체는 이를 영혼회귀라고 불렀다. 즉, 당신이 오늘 살아가는 방식이 곧 당신의 인생 그 자체라는 의미다. 우리는 자주 언젠가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방식은 매일의 루틴 속에서 반복된다. 당신이 매일 늦게 일어난다면, 당신이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매일 무기력하게 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해결책. 루틴을 복구하는 3가지 강력한 방법. 1. 5초의 법칙을 활용하라.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5초 안에 실행하라. 내가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행동하게 됨. 2. 작은 루틴부터 다시 시작하라.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5분만 해라. 아침 루틴을 되찾고 싶다면 가장 쉬운 일 하나만 다시 해라. 3. 나는 루틴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라. 나는 루틴을 잘 못 지켜 라고 생각하면 진짜 못 지킴. 나는 내 루틴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면 뇌가 그에 맞게 행동하려 함. 3. 식사 패턴이 불규칙하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아침을 거르고 나니 점심때가 되어서야 배가 고프다. 점심은 대충 라면이나 햄버거로 때운다. 그러다 저녁엔 피곤해서 배달 음식을 시킨다. 하루 이틀 이렇게 먹는다고 큰일 나겠어? 하지만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식사 패턴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삶이 불균형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식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진짜 영향은 무엇일까? 왜 식사 패턴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과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는 걸까? 신경과학적 분석. 뇌는 예측 가능한 에너지를 원한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식사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뇌가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집중력이 저하된다.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충동 조절이 어려워진다. 콜롬비아 대학 연구. 공복 상태에서 사람들은 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즉, 식사를 거르면 논리적인 사고보다 감정적인 반응을 더 쉽게 하게 된다. 배고플 때 화가 나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 즉, 식사 패턴이 깨지면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비이성적인 모드로 전환된다. 이 호르몬 분석, 감정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붕괴된다. 식사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도 무너진다. 특히 다음 두 가지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식사를 거르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우울감, 불안, 만성 피로가 증가한다.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인데 음식, 특히 탄수화물을 통해 생성된다. 하지만 식사가 불규칙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져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즉, 불규칙한 식사는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쉽게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적 분석. 의지력 소모가 시작된다. 식사 패턴이 깨지면 의지력이 급격히 소모된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의지력은 혈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혈당이 낮아지면 우리는 더 쉽게 나쁜 결정을 내린다. 즉, 식사를 거르면 운동해야 하는데 귀찮아짐, 할 일이 많네 미룸, 이제부터 다시 루틴 지켜야지 작심삼일. 결론, 식사 패턴이 깨지면 인생 전체가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철학적 분석. 동양 철학과 음양의 균형. 동양 철학에서는 식사를 단순한 에너지 섭취가 아니라 삶의 균형으로 본다. 도교다오저의 철학에서는 규칙적인 식사는 양양의 기운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식사 패턴이 깨지면 음양의 기운이 과하게 작용하여 에너지 흐름이 막힌다. 즉, 일정한 리듬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 몸과 정신도 균형을 잃게 된다. 해결책. 식사 패턴을 복구하는 세 가지 강력한 방법. 1. 고정된 시간에 식사하라. 뇌는 일정한 패턴을 좋아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정신이 안정된다. 2. 5분 식사 준비법을 활용하라.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를 거르지 않기 위해 5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 옵션을 미리 만들어둬라. 견과류, 바나나, 요거트, 삶은 계란, 단백질 쉐이크. 3. 식사를 의식적으로 즐겨라. 마인드풀 이팅. 그냥 때우듯 먹는 식사가 아니라 음식 자체에 집중하면서 먹어라. 이것만으로도 음식이 주는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 식사는 단순한 배 채우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 감정, 의지력, 에너지, 그리고 삶의 균형까지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그러니 식사를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라.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방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지 않은가? 루틴은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식사 패턴은 엉망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 변화들은 우연이 아니다. 삶이 조용히 침식되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이 퇴폐의 과정이 너무나도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 오늘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지만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흐름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해라. 나는 다시 내 삶을 통제할 것이다. 방을 정리해라. 작은 공간 하나라도 좋다. 루틴을 복구해라. 5분이라도 다시 시작하라. 식사를 챙겨라. 그것이 삶의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바꿀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방이 어지러워지고 있다면? 혹시 루틴이 무너지고 있다면? 혹시 식사를 거르고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를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봅시다.